자, 이 시간에는 2장 하겠습니다. 2장 공인중개사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그리고 자격증 양도되어 유사명칭 이런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는 성격상 낼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순수한 시험제도 자체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법무사 시험 문제, 법무사 시험제도, 세무사 시험 문제, 세무사 시험제도를 물어본다. 이게 조금 좀 그렇죠?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의 파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색을 맞추려고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또 예상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다룰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27번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어 시험제도 편에서 순수한 시험제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공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못 났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박 찍어버리시면 됩니다. 100점 맞아 붙는 시험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런 파트에서 냈을 때는 맞추라고 내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틀려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대충 찍어버리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절대평가입니다. 적당히 맞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꼭 정리를 합시다. 먼저 시험 시행기관이라는 말이 있죠.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있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원칙은 누구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을 공부를 할 겁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예외가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시험, 추가 시험까지 합쳐서 27번 시험 봤는데 모두 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어쩔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문제 출제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국토부 장관이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X 또는 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해도 역시 X입니다. 원래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특광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시험 봤습니다. 서울시장명의 자격증이지 국토부 장관명의 자격증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가로 2번 통ble 2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요 직접 시험을 시행하겠답니다. 그래 하고 싶어. 오 해라 하는 건 좋은데 네 멋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이게 우리 시험점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가로 3번 위탁시행입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 시행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협회나 공기업준정부기관입니다. 근데요, 협회한테는 잘 위탁하지 않습니다. 왜? 협회한테 위탁하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까요? 어렵게 나올까요? 그렇죠. 무지하게 어렵게 나올 겁니다. 협회는요, 업자들이 단체니까 공인중개사 많이 배출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협회한테는 안 맡겨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그중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한테 현재는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를 위탁했으면 관보의 고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 53쪽으로 갑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응시자격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령에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도 현재 현행법에는 두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1차 시험에 속하는 연도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국적도 나이도 아무런 말도 없어요. 자,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멘트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말은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봐서 정은 딸 수 있어요. 그 아무나 누구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흔히 말하는 결격사 유자들도 시험 봐서 정은 못 딴다, 딸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게 될 내용 중에 10조에 가서 보면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말이 나와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소중한 국민의 재산권 유통을 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 금액이 꽤 클 수 있겠죠. 몇백, 몇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버리한 자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자가 중개를 하면 사고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나쁜 놈이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자들을 결격사유자라고 불러요. 그 양반들은 중개업 종사 자체가 안 돼요. 그 결격사유자들도 시험 봐서 증은 딸 수 있어요. 증은 오픈돼 있다니까요. 자, 대표적인 결격사유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습니다. 또는 파산자가 있습니다.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결격사유자도 시험 봐서 증은 못 딴다, 딸 수 있다. 증은 오픈돼 있어요. 딸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을 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결격사유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증은 따지만 바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이 없으니까 외국인 안 된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증 딸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자격이 날아갔나요? 근데 이 자격이 날아간 자가 자격이 날아가자마자 다시 시험 봐갖고 또 증을 따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격이 취소된 너 최소한 몇 년은 반성해라. 3년 안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요, 결격사유에도 해당해요. 10조 등록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니까 중개업의 종사도 3년간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격이 취소됐으면 이 양반이 이제 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증이 없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업자 개공은 될 수가 없고 소공도 될 수가 없고 보조원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3년간은 보조원으로라도 중개업에 종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3년간은 보조원으로라도 중개업 종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와 비교되는 자가 있다고요. 바로 누군가요? 이자와 비교되는 자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예요. 부정행위자는 머릿속에 5글자다. 5글자니까 몇 년이다?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보다 커닝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시험보다 걸리면 그 시험 무효입니다. 처분일로부터 5년간, 처분일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시험 일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5년간 정지가 돼요. 5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런데 5년간 공인중개사는 못 되지만 응시 자격은 정지되지만 중개업 종사는 못한다, 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커닝하다 걸려가지고 시험지 뺏기고 감독관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5년간은 시험을 못 봐요. 그러나 보존으로 취직을 하고자 합니다. 취직은 안 된다, 된다? 취직은 돼요. 우리는 당신같이 무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좋아. 등록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그 시험 방법으로 이제 구체적인 시험 방법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지문으로 나왔거나 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만 살펴봅니다. 일단 한 페이지 넘기시고. 자, 54쪽에서는 가로 3번 시험의 일부 면제라는 표현을 보세요. 1차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차는 떨어졌다. 자, 이때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무조건 다음 회 시험입니다. 1차는 붙었으나 2차는 준비 부족으로 떨어졌다.